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180일간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은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사실상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난관을 겪기도 했습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오는 17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냈습니다. 해외 체류가 이유였는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불허한다며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주말 사이 호주와 미국에서 대형 총격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유명 해변에선 총기 난사로 최소 16명이 숨졌고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브라운대 캠퍼스에서도 학생 2명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파주 영하 8도, 서울 영하 3도 등으로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특검 가운데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웠고 다시 구속시켰지만 한덕수 전 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신병 확보엔 실패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잠시 후 오전 10시에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엿새 만이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이 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겁니다. 내란 특검의 속전속결 수사는 그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사실상 첫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그리고 특검 출범 22일 만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해 계엄 전 국무회의 실체 규명에도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일부 참석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이인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2차례나 기각되면서 난관을 겪었습니다. 사실상 내란 공범이라 보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잇따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도 관심을 끌었던 수사 대상 중 하나였지만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도 불발됐습니다. 다만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을 통해 본인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새로 포착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명품백 전담 수사팀이 생기자 그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수사 지휘 라인이 전부 교체된 날 통화한 내역까지 확인한 겁니다. 이에 더해 박 전 장관이 김 씨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증거도 확보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막판까지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정치권에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을 놓고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무차별 특검 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뭉개고 있었던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합니다. 공정해야 할 특검이 편파 수사와 인권 침해의 주체가 됐다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과 함께 특검법 발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 특검을 요구하는 것,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3대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실시한다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입건된 정치인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등 3명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고 썼습니다.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의 최종 책임자가 번번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 쿠팡의 주요 경영진도 17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허락하지 않겠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고 썼습니다. 박대준 전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이미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고 김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도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던 김 의장 등이 이번 청문회에도 또다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겁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의장 등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하나같이 무책임하다, 과방위원장으로서 불허한다며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알렸습니다. 국내 성인 4명 가운데 3명 수준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위반해도 본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국민들한테 피해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재해를 다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김 의장은 10년 전부터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5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는 농구하다 다쳐서, 올해 택배 근로조건 개선 청문회 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각 부처가 대통령의 업무를 보고하는 모습이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정해진 원고를 벗어난 즉석 제안들이 눈길을 끌지만 기관장에 대한 질타 등 자극적인 내용만 부각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2주차 업무 보고에는 사법개혁의 중심에 선 부처들의 보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이 돌연 발언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힙토류 빈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힙토류가 안 나는데 왜 빈국이 아니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통신 장비, 데이터 센터에 쓰고 있는 서버 장비들에 굉장히 많은 국가 지정 핵심 광물 33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연한이 지난 통신 장비와 함께 힙토류도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는 건데 그 양은 한 해 4,300톤에 달합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냐? 재활용하면 된다 그 말이죠. 재활용이 근데 전혀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사용 중인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보고서에 담기기 어려운 이런 제안이 생중계 과정에서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생중계가 부담도 있지만 국정 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2주차 일정을 이어갑니다. 오는 19일에는 법무부와 검찰청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 제도 개편과 수사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보고에서는 대통령과 관계부처가 어떤 입장과 의견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된 것이 이른바 환단고기 논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유사 역사책을 두고 커진 논란에 대통령실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환단고기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도 중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이른바 환단고기 논쟁을 물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응하는 동북아 역사재단의 역할을 점검하는 도중입니다. 이 역사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이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그거를? 환단고기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박 이사장이 주요 역사학계가 문헌 사료를 중요시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가 문헌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단고기는 고대 한민족의 영토가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 걸쳐 있었다는 주장을 담은 책으로 위서로 평가받습니다. 야권에서는 역사관 논란으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진짜와 사이비 사이에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소신을 강요를 한다면 나라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죠.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에 담긴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 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생중계 업무보고 방식을 보완하면서 국정운영 청사진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주말 사이 호주와 미국에서 대형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유명 해변에선 총기 난사로 최소 16명이 숨졌고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브라운대 캠퍼스에서도 학생 2명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브라운대 총격 사건은 20대 남성이 용의자로 붙잡혔고 호주는 테러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경찰들이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수습하는 가운데 해변 곳곳에 희생자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와 경찰관을 포함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6, 7 shots. We thought, okay, this is weird. And then someone started running. And we all panicked and started running as well. So we left everything behind. 사건 당시 해변에서는 1000명 규모의 유대인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유대인을 겨냥한 표적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고 다른 1명은 중상 상태로 체포됐습니다. 호주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배후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가 강한 호주에서 이 같은 대형 총격은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앞서 미국에서도 대학생들을 노린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로드아일랜드주 브라운대 캠퍼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학생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기말 시험 기간이라 재학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수사당국은 인근 도시의 한 호텔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특히 이번 브라운대 총격 사건에서는 과거 학교 총격을 겪었던 학생들이 또다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Now there's more kids like myself who've been through 2 school shootings, and I think that's kind of just representative of the situation that the inaction of Congress has put us in. 아이비리그 명문대 캠퍼스마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 사회의 총기 안전 논쟁은 다시 원점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총성은 10여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총을 든 범인을 제압하는 한 시민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졌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범인은 유대교 명절 한우카 행사가 열리는 해변을 노렸습니다. 총을 든 검은 옷의 범인 뒤로 흰 옷을 입은 시민이 차에 숨어 접근합니다. 촬영하던 사람도 놀란 그 순간 그대로 시민은 범인을 덮쳐 목을 졸랐고 총을 빼앗아 제압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다른 시민이 달려와 뭔가를 던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 범인 곧바로 다리 위에 있는 또 다른 범인과 합류했습니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범인을 막은 이 남성의 이름은 아흐메드 알 아흐마드로 사건 현장을 우연히 지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총을 다뤄본 적도 없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평범한 과일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He's a hero, 100% he's a hero because what we see on the social media, he have two shots, one in his arm here and one in his hand.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호주 총리 또한 사건에 대한 추모의 메시지와 함께 용기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And the first responders who rushed to their aid, as well as the courage of everyday Australians who, without hesitating, put themselves in danger in order to keep their fellow Australians safe.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나선 미스 핀란드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여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그러자 핀란드 정치권에선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스 핀란드 사라 자프체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입니다. 손가락으로 눈을 찢는 행동이 인종차별적이란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미스 핀란드 조직위원회는 어떤 형태의 인종차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타이틀을 박탈했습니다. 왕관은 2위였던 타라 레흐토넨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핀란드 극우 정치인들 눈을 찢는 사진을 올리면서 사라를 옹호했습니다. 내가 사라다. 두통 때문에 관자놀이를 문지른 거다. 사라의 변명을 지지했고 미스 핀란드 조직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편견을 사용한 유머일 뿐이라며 누구나 견뎌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리카프라 핀란드 재무장관 겸 부총리는 자당 의원들의 행동에 대해 공감 능력을 보여준 것일 뿐이라고 답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중 하나인 테트리스 월드 파이널이 두바이에서 열렸습니다. 게임이 펼쳐진 디스플레이 바로 하늘 위였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테트리스 월드 챔피언을 뽑는 대회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검은 화면에서 블록들이 내려오는데요. 이거 드론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입니다. 60개국에서 열린 700만 경기가 넘는 예선전을 통과한 선수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드론으로 테트리스 게임을 선보인 겁니다. 각 플레이어당 1,400대의 드론을 활용해 하늘에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게임을 치렀고요. 테트리스 블록이 150m가 넘는 건물 꼭대기에 걸리는 모습도 펼쳐졌습니다. 최종 점수는 16만 8,566점, 우승 트로피 튀르키예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우승한 아탈라르 선수, 5년간 테트리스 한 것 중에 최고의 경험이었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배고픈 대학생들을 위해서 1,000원짜리 햄버거를 고집했던 영철버거 사장 이영철 씨가 별세했습니다. 매년 기부도 잊지 않던 이 씨의 가게에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는 학생과 동문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강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려대 앞 1,000원 명물버거. 영철버거의 사장 이영철 씨가 암투병 끝에 지난 13일 58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2000년쯤 고려대 앞에서 리어카 노점으로 영철버거를 시작한 이 씨는 2004년부터 매년 2천만 원씩 고려대에 기부했습니다. 적자가 나도 학생들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며 1,000원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늘 따뜻하게 반겨주었던 이 씨가 떠났다는 소식에 학생들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항상 푸근하신 거의 동네 아저씨, 동네 삼촌 같은 분이셨는데 갑작스럽게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게 앞엔 학생들이 두고 간 국화꽃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항상 감사했고 말씀대로 베풀며 살겠다는 내용의 손편지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이 씨는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2015년 폐업했던 영철버거는 고려대 동문들의 모금으로 재개업했습니다. 기분이야 뭐 정말 새롭죠. 많이 걱정도 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10년 전 당시 JTBC 인터뷰에 담긴 이 씨의 모습은 먹먹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고마움 잊지 않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답하려고 해요. JTBC 강나윤입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파주가 영하 8도, 서울은 영하 3도, 대구와 광주가 1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약간 오르면서 파주 4도, 서울 6도, 대전 8도, 광주 10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